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썸머타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매일 평일 이제 10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거래가 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지만 나스닥이 2%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급등에 따라서 나스닥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13,000 가까워지는 모습이고요. S&P 500 지수 4,200선 깨고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골드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950이고요. 나스닥 하락세에 힘입어서 코인베이스와 테슬라 모두 큰 하락폭 튀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4% 하락, 테슬라 3% 하락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 달러 기준으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39,50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네, 유럽연합 EU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는데 채굴 환경에서의 환경 오염이 너무 심하다라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제재를 더 가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1시간 전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이 주요 암호화폐 금지 조항이 빠지면서 다시금 불법화되는 악재를 피했는데요. 여기에 따른 급등이 나오면서 다시금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5,432만 원을 돌파한다면 다시금 반등의 힘을 실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695만 원과 4,580만 원 지지가 깨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은 러시아의 디폴트 우려와 이번 주 있을 FOMC 회의까지 여러 가지 이슈들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새 정부 출범의 암호화폐 거래와 과세 방식 얼마나 바뀔까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서 선거 유세 당시 내세웠던 금융선진화 공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약집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납득 가능한 과세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이런 공약을 내세워 왔는데요. 윤 당선인은 현재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급속 성장했지만 여기에 따라서 제도권 편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시장 관리 중심의 소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지금까지 관련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약속은 4가지인데요. 암호화폐 투자 수익의 비과세를 5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것을 비롯해서 디지털 자산의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또 ICO 허용, 또 NFT 활성화를 위한 신개념 암호화폐 시장 육성 등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씩 본다면 윤 당선인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주식과 동일하게 5천만 원까지 올리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도 곧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암호화폐를 부당 거래로 취한 수익은 사법 절차를 통해서 전액 환수받게 됩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가 중개인으로서 개발사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IEO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일단은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급속도로 성장한 만큼 또 여기에 따른 제도가 잘 갖춰져야 될 텐데요. 아무쪼록 투자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정을 잘 반영한 정책들을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이 트론 설립자가 너무 많은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스틴 선은 명예훼손이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 벌지가 저스틴 선 트론 설립자가 그동안 형사 고발에 처할 수 있는 위기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스틴 선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트위터에서 해당 미디어가 노골적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더 벌지는 이 저스틴 선이 미국과 중국의 이 금융 규제 관련한 위험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봤는데요. 종종 이걸 회피하려 한다라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폴로닉스 인수 이후 가짜 KYC 시스템을 구현하려 했다라는 혐의가 있다면서 저스틴 선을 가리켜서 갱스터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말했는데요. 내부자 거래에도 연루가 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저스틴 선에 대한 정말 살벌한 비판이 나온 상황인데요. 저스틴 선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SNS로 소통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반박을 또 상세히 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저스틴 선의 트론 같은 코인 가격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지라인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뉴스가 과연 악재였는지 호재였는지는 잠시 뒤 가격적인 측면에서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2.0의 예치 규모가 1,0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유통 물량의 8.4%가 잠겨 있는 상황입니다. 네, 데일리 호들이 온체인 데이터 업체 분석을 인용해서 이더리움 2.0을 위한 예치 규모가 1,000만 이더를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260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65,910개 주소에서 1,000만 이더를 예치를 했고 유통 물량의 8.4%에 달하는 수준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작업 증명 방식, POW에서 지분 증명 방식, POS로 바뀌는 메커니즘 전환 과정에 있는데요. 이더리움 창시자인 비탈릭 부테리는 이번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된다면 L2 솔루션을 통해서 초당 10만 건의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플랫폼 자체가 빠르고 좀 더 저렴한 블록체인으로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데일리호들은 글래스노드를 인용을 해서 스테이킹 플랫폼 리도의 예치 규모가 가장 크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크라켄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가격적인 측면, 물론 이더리움도 그렇지만 지지를 잘 해주고 있고 또 앞으로의 이더리움 2.0을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